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 9월 22일 수요일 오후 5시 49분입니다. 요번 영상은 어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필이 이제 한국말로 뭐냐면 항소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이제 그 EDD 실업수당에 관련된 항소를 하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왜 하셔야 되냐? 이런 편지를 EDD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편지를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Notice of Determination, ruling. 오케이.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요 위에 요 부분은 이 그 케이스를 갖고 있는 아니면 EDD에 지금 오피스가 되게 많잖아요. 뭐 사크라멘토에도 헤드쿼터가 있고, 란초 코르도바에 ID 디파트먼트가 있고, 또 로컬 오피스 얼바인, 샌버나르디노, 저기 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마다 클레임 홀딩 오피스가 있습니다. 내 케이스는 물론 EDD 헤드쿼터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만 내 케이스는 지역별 그 사무실에 내 케이스를 인차지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EDD를 잘 받으시다가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EDD를 여태까지 받으시다가 팬데믹 도중에 인컴이 있으셨는데 인컴을 EDD에다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돈을 받으셨어요. 풀로. 뭐 주정부 베네핏 167불 PUA 받으시는 분들, 또 UI 베네핏은 40불에서 450불 이제 그 레인지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연방 정부에서 7월 25일 작년까지 받았던 600불, 또 그 이후로 12월 27일 날서부터 9월 4일 날까지 받으셨던 300불 FPUC 돈을 그냥 다 받으셨어요. 왜냐면 EDD한테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EDD는 그걸 모르고 오케이 니네들 일을 안 했으면 그냥 풀로 베네핏을 주겠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팬데믹 도중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은, 그게 자영업자 일이든지 W2 웨이지였든지 그거를 일을 하셨으면은, 간병인을 IHS에서 포함해서 일을 하셨으면 그걸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EDD가 그거를 발견을 해서 니네들은 해당이 되는 금액이 아닌데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토해내야 된다고, 이제 이런 그 Notice of Determination이 있을 겁니다. 이런 폼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Notice of Determination 그리고 Ruling. 두 번째는 Notice of Overpayment. 그러니까 Overpayment Invoice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Notice of Determination은 이제 법적인 이제 룰링이 난 거예요. EDD에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은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그 EDD 받으셨을 때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이 여러분이 왜 이제 이런 determination이 나왔는지, 아니면 왜 disqualify가 됐는지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disqualify 시킨다 그랬고, 아니면은 신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신분이 확인이 되는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달라. 아이디든지 뱅크 스테이트먼트든지 최근 유틸리티 빌이든지 소셜 스큐리티 스테이트먼트든지 블라블라. 근데 요즘에 이제 9월 4일 날 날짜로 거의 모든 분의 이제 실업수당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EDD가 여러분들 이제 케이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EDD를 풀로 받았는데 여러분 고용주, 그러니까 그게 IHS가 됐던 무슨 파트타임 직장에서 만약에 주정부로 세금 보고가 된 게 있으면 여러분은 그 동안에 일을 하셨다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EDD에서.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런 거를 보고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번 주는 풀로 EDD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work history가 있네. 일을 했네. 그러면 당신은 이 돈을 받으면 안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 disqualify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샘플 폼 인터넷에서 지금 다운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어느 날짜서부터 어느 날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을 했는데 EDD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다. 아니면은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요. able and available to work. 그러니까 네가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좀 많은데, 당신은 코로나 도중에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뒀는데
뭐 certify 할 때는 네가 layoff 당했다고 했는데 네 고용주가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당신은 자발적으로 그만둬서 EDD는 그리고 특히 unemployment insurance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이제 레이오프를 당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그 이제 좀 exemption이 있어요. 좀 해당이 안 되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만뒀다. 그거를 증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런 편지 보낼 때는 여러분한테 인터뷰도 없이 이런 편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왜 자발적으로 내가 그만뒀는지 코로나에 직접 관련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만뒀다 그래야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항소를 나중에 하실 때 이런 거를 알고 그런 물론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이 저기 줄마다 여러분이 다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는 뭐 만약에 이 위에 패러그래프가 여러분은 이제 이 일을 했는데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you quit your last job. 그러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때 팬데믹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편지는 이렇게 써 있고 요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appeal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쉐어를 해드릴게요. 그 폼은 이제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그 항소에 대해서 구글에 치시면 아니면 또 EDD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요 밑에 보시다시피 2021년도 요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에 대한 exemption 그리고 약간 좀 바뀐 그 룰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주는데요. 요거를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Okay, so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The appeals process provides an avenue for individuals to disagree with this qualification by the EDD on their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A fair and impartial hearing designed to safeguard the rights of all parties to the due process is an integral part of the appeals system. This fact sheet outlines the appeals process.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has also created a flowchart showing the three main stages of the appeals process. So 이제 그 여러분이 EDD에서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disqualification이 되면은 이제 그 EDD에서 이런 그 여러분 재판을 해주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Conflict of Interes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EDD하고 별도인 그 단체가 아니면 정부 기관이 여러분의 이제 그 disqualification case를 hear를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tep 1은 how to file an appeal with EDD. When the EDD sends an individual notice of determination, the individual disagrees, blah blah blah. Okay, so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편지를 받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어필을 그 항소를 30일 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Notice of Determination을 받아가지고 그 Notice of Determination의 위에 오른쪽에 날짜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있죠? Date mailed. 요게 이제 그 이 편지가 나간 날짜입니다. 요 날짜 안으로 30일 안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official appeal form is located on the okay. so 이거는 이제 EDD 그 DE1000M이라는 폼입니다. DE1000M.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Notice of Determination 이 편지를 받으시면 꼭 이 편지가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페니쉬로 된 건데 한쪽만 영어로만 작성을 하셔도 돼요. Unfortunately 이거는 한국말로 돼 있는 거는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으시려면 저기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DE1000M을 구글 검색을 하시면 이 폼이 나올 겁니다. DE1000M, okay? DE1000M 폼이라는 게 어필 폼입니다. 항소 편지입니다. 아니면 뭐 EDD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EDD 웹사이트에서 찾는 건 좀 힘들고 그냥 구글에서 찾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필을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어디로 메일로 보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laim Holding Office가 위에 왼쪽에 있을 거라고 항상 이 편지에 적혀 있는 위에 왼쪽에 있는 주소로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주소가 안 적혀 있지만 뭐 UI Center Riverside, 그다음에 뭐 PO Box 뭐 2520 뭐 whatever city, California zip code 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에는 alternatively the individual may write a letter to ED to notify the department that they want to appeal the decision to reduce the letter should be mailed to the return address shown on the notice of determined visit. 오케이, so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appeal form을 작성하기 싫으시면 여러분이 편지를 따로 보내셔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appeal form 이 D1000M을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claimant 이름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했는데 본인 이름, 소셜 번호,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Do you need a translator? 여러분은 당신은 통역자가 필요합니까? 대부분 한인분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어가 불편해서 보실 텐데 여기다 yes를 꼭 체크를 하시고 여기 어느 언어를 원하십니까? 할 때 코리안이라고 여기다 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소, city, state, zip code,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EDD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또는 뭐 집 전화번호 있으면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요 두 체크를 꼭 체크를 하세요. CUAB, 그러니까 이게 CUIAB가 무슨 뜻이냐면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코트라는 말인데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CUAIB에서 나한테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두 개 다 체크하시고 여기 섹션 요 부분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employer들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고용주가 어필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고용주는 employer account 번호가 있어요. agent name, agent. 근데 이제 UI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블랭크로 놔두시고 여기 section 2에는 appellate statement. 오케이.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항소를 하고 싶은지, 왜 EDD가 결정낸 그 결과를 내가 이제 disagree를 하는지, 왜 항소를 하는지 여기다 적으셔야 되는데 요 부분이에요. 밑에 요 위에는 이 날짜, 그 아까 받았던 날짜 있었죠? 이거 여기 적혀 있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이 Notice of Determination 이런 편지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항소할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은 그냥 오늘 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날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여기다 적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소를 하실 때 이 appellant statement 이 섹션에다가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적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읽는 사람이 이게 너무 복잡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가 불편하시면 영어가 편하신 분한테 좀 간단하게 뭐 얘기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공간 안에 다 안 들어갈 내용들이면은 여러분이 따로 편지를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타이핑 치셔가지고 아니면은 또 그냥 뭐 편지로 볼펜하고 종이에다 쓰셔가지고 적으시고 이 DE1000M이랑 폼이랑 같이 보내셔도 돼요. 그런 옵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다 제가 쓴 것처럼 Please see attached letter. 그러니까 같이 내가 보낸 내용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요 맨 밑에는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하셔가지고 보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밑에는 스페니쉬니까 요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So D1000 항소 편지는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일로 갈게요. 오케이. So 다음 이제 스텝 2는 만약 여러분이 이제 항소를 이제 편지 D1000M을 작성해 가지고 보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는 뭐를 기대를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EDD한테 보냈어요. 코트한테 보낸 게 아니고 EDD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EDD가 여기 이제 써 있어요. EDD는 이제 여러분의 어피어 폼을 리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disqualification이 신분 확인 때문에
안 됐으면 여러분이 이제 신분 확인되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할 거 아니야, EDD에다. 그러면 EDD에서 그거를 보고 오케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네. 왜냐면 아이디 보내줬고 주소 확인하기 위해서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유틸리티비를 봤어요. 그러면 EDD가 딱 보고 오케이, 예전에는 아이디 문제가 있었고 이제 신분이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 이거를 보내는 관계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EDD가 그 바로 히어링 하기 전에 그 룰링을 바꾸고 여러분을 disqualify 된 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런 저 심플한 아이디 문제가 아니고 뭐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EDD에서 이거를 내부 안에서 리버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디시전을 바꿀 수 없는 경우면은 이제 CUAIB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Board 재판장으로 이거를 포워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스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일 안으로 그 편지 날짜 여기 날짜 편지 여기 날짜 30일 안으로 항소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30일 안으로 안 하셔도 얘네들이 이제 들어주긴 해요. 하지만 그 항소 편지에다가 왜 내가 그 30일 안으로 어필을 안 했고 왜 늦게 하는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good cause라고 써있죠. 여기 good cause. 무슨 그 좀 말이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30일 안으로 어필을 안 하고 왜 늦게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불편하고 지금 이 determination 편지가 영어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good cause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영어가 불편해서 이 notice of determination 조차도 통역을 그러니까 translation을 하는데도 시간이 며칠이 걸리고 몇 주가 걸렸다. 뭐 예를 들어서 한인회관 와서 한인회한테 이걸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이게 뭔지 알아들었다. 그 전에 내가 이거 뭐 영어가 몰라서 이거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once received, the CUAB field office representative process the appeal and schedule the hearing date. So 이제 그 EDD에서 이게 내부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CUAB 보내면 CUAB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 어피얼을 프로세싱을 하고 hearing 날짜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field office에서 이제 field office가 CUAIB도 남가주 또 이제 Northern California 몇 군데가 있어요. LA에도 있고. 저기 Riverside County 쪽에도 이 CAIB가 있고 Irvine에도 하나 있고 Orange County에도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따라 어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파사디나에도 Office of Appeals가 있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거에 따라서 CUAIB 이제 그 로컬 오피스에서 여러분한테 편지가 이제 갈 겁니다. 거기 무슨 편지가 사실 I'm sorry. 편지가 올 건데 편지는 EDD에서 올 겁니다. EDD에서 여러분의 네 항소 편지를 받았고 이제 그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 줄 테니까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하고 그 편지 오는 거 날짜하고 저기 시간 적혀 있는 거는 이제 CUAIB에서 올 겁니다. 그래서 EDD에서 첫 번째 하얀 종이에다가 we received your appeal. we forwarded CUAIB한테 이제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CUAIB에서 이제 패킷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케이스 번호, 그다음에 이제 hearing instruction, 그러니까 뭐 어느 날짜 어느 몇 시까지 어느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원래는 이 CUAIB hearing들이 다 person to person 이제 우리가 사무실 가서 이제 재판장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EDD 또는 CUAIB 오피스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모든 항소 히어링은 전화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편지를 받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 편지를 그 첫 번째 그 하얀 편지 EDD 오는 편지가 한 달 이상 걸려요. 한 달 이상 걸리고 그걸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히어링 날짜하고 그 날짜 적혀 있는 편지를 받으시려면 16 to 20 week average wait time.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캘리포니아에 3만 명 이상이 지금 이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백로그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항소를 하시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리셔야 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so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 Administrative law judge will conduct the hearing and give the parties a chance to present their evidence. So, administrative law judge 짧게 얘기하면 ALJ예요. ALJ가 이제 그 판사예요. 판사가 이제 그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으면 이제 어느 요일에 뭐 어느 날짜 어느 요일에 몇 시까지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5분 히어링 전 15분 전에 체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체크인을 해서 케이스 번호를 주고 오케이 나는 오늘 이제 히어링 하려고 체크인 하는 거니까 뭐 케이스 번호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을 그때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종이에 또 써 있을 건데 아까 D1000M에 내가 통역사 필요하다고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코리안이라고 썼죠. 여러분이 두 번째 CU에 비해서 편지를 받으실 때 거기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코리안 트랜스레이터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만약에 코리안 그 패키지를 받았는데 트랜스레이터가 없다고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터가 같이 할 거라고 안 써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이 CUAB에다 그 CUAB 사무실이 전화번호가 밑에 왼쪽에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영어가 불편하니까 뭐 코리안 랭귀지 트랜스레이터를 그 재판 날짜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붙여주든지 아니면은 그 날짜에 한국 통역자가 available 하지가 않으면 여러분 hearing을 rescheduling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이제 15분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케이스 넘버 드리고 나는 이제 히어링 체크업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저지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재판을 진행을 합시다. 아니면 재판장이 저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되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리턴 콜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10분 안에, 15분 안에, 30분 안에. 그러면 분명히 전화가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반드시 꼭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통역자가 없고 이제 그냥 진행이 만약에 통역자 없이 진행을 되게 하면은 옆에 이제 뭐 가족분이나 영어를 좀 통역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같이 계셔도 되지만. 이거는 좀 복불복이지만 어떤 ALJ 그 저지들은 그거를 outside third party 3자 통역자가 해주는 거를 환영을 하고 어떤 ALJ들은 원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너는 official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옆에 있어도 조용히 해야 되고 둘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좀 통역 Korean translator를 코트에서 붙여주는 사람을 붙여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Okay. So after the hearing, the judge issues a decision on electronic terms. Okay. So 재판이 끝나면 재판이 보통 진짜 빨리 끝나면은 10분 안에 끝나고요. 오래 걸리면 30분, 4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항소 이유가 뭔지 그리고 EDD가 여러분을 왜 disqualify를 한 이유에 따라서 뭐 길어질 수가 있고 짧아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 끝나면 걔네들이 물어봐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add? 그러니까 뭐 오케이 저지가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추가로 뭐 나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냐라고 할 때 만약에 있으시면은 뭐 얘기를 하시고 그때 만약에 없으시면은 No, that'll be it. Thank you, Judg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hear my case. 뭐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녹음을 이제 했을 텐데 그 저지가 녹음기를 끄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뭐 기간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뭐 며칠 안으로, 몇 주 안으로, 몇 달 안으로 이런 게 풀릴 겁니다. 이런 얘기는 주로 안 해요. 진짜 착하고 나이스한 저지 아닌 이상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지만 이제 저지가 그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정을 이제 EDD에다가 보낼 거예요. 보내면은 주로 같은 날하든지 다음 날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사실 어떨 때는 재판이 끝났는데 무슨 에러 상황 때문에 디시전이 EDD에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보긴 했는데 규칙상으로는 원래 그 디시전이 내려지면 그 똑같은 날 내려지면은 똑같은 날 아니면 또 다음 날 내일 이거를 EDD에다 보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 도중에 이제 그 에비던스가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신분 문제 때문에 이제 Notice of Determination, DQ, Disqualification이 됐는데 여러분이 뭐 ID나 보충 서류를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저지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지가 이 hearing을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너는 아직 이걸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원했던 서류들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we have to reschedule. 이 hearing을 reschedule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노트는 while the appeal is pending, individuals must continue to certify benefits and if they're found eligible, they will pay for the period they have certified. Okay, so appeal이 진행 중이고 이제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certify for benefit이 UI online에 뜨면은 그걸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별로 제가 100% 이제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certify for benefits을 이제 계속 하면은 이제 그 클레임 밸런스가 계속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좀 미리 경고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EDD에서는 Certify for Benefits을 계속 해놓고 그게 이제 페이가 안 되고 아직도 어피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펜딩이 될 수가 있지만 이제 CUAIB에서 저지가 그 디시전을 여러분의 favor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hearing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하시면 이제 저지가 CUAIB에서 EDD한테 오케이, 이 사람은 신분 확인됐고 뭐 이런 결과가 잘 됐으니까 돈을 보내줘라. 그럼 이제 EDD에서 그 노티스를 받으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certify 가지고 펜딩된 위크들이 다 이제 페이가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So 그렇고요. 그다음에 step 3는 what do you do if you disagree with the judge's decision? 만약에 재판장이 여러분의 이제 케이스를 듣고 나중에 이제 그 CUAIB에서 이제 편지가 올 거예요. 어떻게 룰링이 됐는지,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됐는지 아니면 불리하게 됐는지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받았는데 불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암만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이들이 나한테 또 이 돈을 받던지 아니면 이 받은 거를 지금 토해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필을 하면은 약간 좀 높은 그 어피어 보드로 이게 이제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두 번째 항소도 30일 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30일 안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했는데 또 디스퀄리파이가 됐고 또 안 된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피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피어를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코트로 가는 거예요. 그 superior court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superior court에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이런 그런 게 이제 그 hearing을 이제 할 건데 이거는 they may file a writ of mandate to the superior court within 6 months of the mailing date of the CUAIB's decision. 그러니까 6개월 안으로 이게 이제 오케이. So 여러분이 이제 항소를 하시면 CUAIB에서 superior court로 이제 6개월 안으로 이 뭐 메일을 뭐 보낸다는 건데 대부분 3번까지 어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케이. So 제가 오늘 그 어피어 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notice of determination 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린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notice of determination 이제 슬슬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피어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 네가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ED한테 돈을 받았으면은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아직 9월 4일까지 못 받으셨고 뭐 작년인가 중간에 끊기셨으면 이제 이런 편지를 받으면 네가 왜 앞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그 전에 거를 받지 못할 이유를 여기다 이제 그 편지에다 적었는데 대부분 요즘에 이제 최근에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급을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네가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So,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항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Notice of Determination이랑 그 Notice of Overpayment랑 두 개가 별도인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EDD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했는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일을 계속 팬데믹 동안 했는데 보고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 돈을 받으면 안 됐었다라는 편지는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어필을 안 하시면
곧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 overpayment notice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룰링이 했는데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인보이스를 보낼 거예요. EDD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이걸 또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overpayment invoice가 나오기 전에 이 notice of determination을 어필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overpayment notice도 여러분이 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overpayment notice가 오기 전에 이거를 항소를 해가지고 내가 왜 이 돈을 받았는지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걸 먼저 클리어를 해가지고 overpayment notice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더 수월하고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을 겁니다. overpayment notice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또 골치가 아파요.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overpayment가 나왔어요. overpayment waiver. overpayment waiver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다 내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돈을 다, 왜냐면 돈을 낼 때 대부분은 페널티하고 이자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15일 날서부터 받은 금액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돈을 갖고 있잖아요. 뭐 썼던지 갖고 있던지 이자가 붙어요.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토해내라고 이제 overpayment notice가 오면은 돈을 내던지, 두 번째로 그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를 웨이브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이거를 다 탕감을 시켜달라는 overpayment waiver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overpayment waiver는 제가 아직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지금 overpayment waiver는 옛날부터 EDD에 있었던 프로그래밍이에요. 나는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이 돈을 토해내면은, 뭐 돈도 있지도 않지만 내가 이 돈을 이제 갚아야 되면은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있고, 뭐 근데 이제 overpayment waiver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방에서 이 overpayment waiver에 대한 룰들이 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overpayment waiver 신청하는 거는 이게 좀 우리 EDD에서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옵션이 있고, 마지막 옵션은 돈을, 오케이, 내가 돈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토해내겠다. 하지만 한꺼번에 뭐 3만 불, 어떤 분들은 5만 불씩 받았는데 이거를 다 토해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페이먼트로 나눠서 내는 게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그 overpayment waiver하고 다른 것들은 EDD에서 이제 업데이트, 연방에서 새로 나온 overpayment waiver, 연방 노동부에서 나온 룰이 EDD, 캘리포니아 EDD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주에, 캘리포니아 주에 맞게끔 번역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overpayment waiver, overpayment invoice를 지금 받으시면 그거를 미리 안 내시는 게 제 suggestion입니다. 오케이? alright. 오케이. 좀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overpayment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notice of determination,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이런 notice of determination을 받으면 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